앞 시간에 이어서 행동연세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전진과 후진 행동연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미리 나눴어요. 그러면 이번에 전체 과제 제시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행동연세가 단일 단위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단위입니다. 각 학습 시도에서 전체 과제가 완성이 됩니다. 전체 과제 제시법, 우리가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전진, 후진의 용어의 답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진은 앞에서 자, 한 단계씩 간다. 후진은 뒤쪽에서 과제 분석에 따라서 각 단계로 앞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요. 이거는 전체 과제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과제 제시법과 함께 사용되는 신체 촉구나 용암의 한 형태를 점진적 안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점진적 안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점진적 안내는 손위에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촉구를 다음에 보시면은 신체적 촉구, 부분 신체적 촉구, 그리고 모델링 촉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 촉구, 그리고 이제 언어 촉구, 이런 형태로 뭐 또 다른 촉구들이 있습니다. 뭐 자극 외, 자극 내 촉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촉구의 한 형태 중에서 점진적인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 번에 그 촉구의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체적 촉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체적 촉구의 강도를 조금씩 약하게 해주는 거. 처음에는 손을 댔다가 그 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감소되는 거, 용암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신체적 촉구를 하고 나서 그 자체에서 행동의 정도의 변화,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주는 거겠죠. 위치를 다르게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용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안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안내에는 전체 과제 제시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손위의 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손위의 손 한번 볼까요? 전체 훈련을 통해 도움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자, 학습자가 과제를 완성할 때 학습자의 손에 그림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자 만들기는 학습자가 행동할 때 교사의 손을 학습자의 손이 가까이 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그리기를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릴지 모르는 거예요. 모델링 촉구는 같이 그리는 거겠죠. 자, 그리는 거 보여주고 나서, 자, 모델링 촉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리는 걸 보여주고 그려봐 하는 거고, 여기서 신체적 촉구 간다면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손을 꽉 잡고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의 촉구로서 되죠. 자, 안 그러면 신체적으로 잡고 있는 힘을 작게 한다든지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씩만 이제 이렇게 자극을 준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용암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붙어 있는 손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신체의 촉구는 뭔가 신체 부위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손위의 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림자 요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림자 만들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자 요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죠. 예, 그런 형태를 두고 이렇게 용어를 한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전체는 완전히 신체적 촉구가 된 부분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용암을 시키는 거, 강도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용암을 시켜주는 거, 그것이 점진적 안내고 손위의 손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식별 자극을 제시합니다. 사과 소스가 담긴 그릇과 숟가락을 알렉스 앞에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안내를 사용해서 이 전 행동 연세를 통해 알렉스를 신체적으로 안내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렉스 뒤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입 안으로 사과 소스를 넣을 때까지 신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앞에 우리가 전진하고 후진을 했으면은, 자, 스푼 잡는 것부터 어떻게, 안 그러면 입에 넣는 것까지 단계, 과제 분석을 했을 때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근데 전체 과제 제시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촉구, 이제 점진적 안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다 시행을 하고 나서 이 안내되는 이제 신체 촉구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체 안내를 그림자 만들기를 용암된다는 거죠. 안내가 됐던 부분을 이제는 점점 없애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만들기는 알렉스가
음식을 떠 먹을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용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이 학습을 이해하고 조금씩 용합이 되면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과제 제시법은 과연 언제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행동 연세의 전체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의 길이가 짧고 단순한 과제가 좋습니다. 자, 이게 길다면요, 한 번에 전체 해가지고 계속 신체적 촉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과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전진연세법에서요, 우리가 과제 단계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한 3단계로 해서. 그래서 너무 길다면은 한 번에 바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짧고 단순한 과제일 때 이 전체 과제 제시법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 있습니다. 자, 매우 제한적이라면 후진이나 전진이죠. 이것도 이제 후진부터 전진. 그리고 조금 이제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 과제 제시법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사의 능력 수준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행동 연세를 거쳐서 이제 교사가 임의적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적시에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교사가 어느 정도 이 단계에 대해서 숙련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신체적 촉구를 하고 나서 점진적인 안내를 통해 가지고 용함을 해야 되는지를 숙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되어 있는지 그 과제에 따라 틀리겠죠. 이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세 절차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행동 연세하고 전체 과제 제시법, 제가 뭐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이 비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유사점은요, 복잡한 과제나 행동 연세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과제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짧고 단순하지만은 아이한테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한테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신체적 안내와 점진적 안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과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로 제시할 건도 과제 분석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시를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분석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촉구와 용함이 사용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 차이점은 전체 과제 제시법에서는 매번 전체 과제에 대해 촉구한다는 겁니다. 전체 과제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진적 안내 방법 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전진, 후진 행동 연세 절차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성 요소들을 함께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전체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타 행동 연세 교육 전략에서 보시면요, 성문 과제 분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후진 있고, 이거는 연세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동 연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과제 분석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 연세 전략에 성문 과제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 다 답은 여기 내용 자체에 다 있습니다. 문서식 촉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읽기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행동 연세를 가르칠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이게 글자거든요.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걸 충분히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고 그걸 적절하게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는 가르칠 행동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과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행동 연세는 과제 분석이 있어요.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럼 세탁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 조립 상품을 샀을 때 지시사항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주요 사용법을 보시면요, 이게 하나의 과제 분석이에요. 과제 분석인데 과제 분석한 내용을 글자로서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뭔가 조립을 하고 뭔가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절차대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 과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림 촉구가 있습니다. 그림 과제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행동의 결과나 행동 연세의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사진으로 찍어 학습자가 순서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촉구의 각 사진은 묘사된 행동에 대한 자극 통제를 가져와야 한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대로 다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극 통제예요. 식별 자극이 됐을 때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거 자극 통제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티치에서도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시각적 스케줄하고 시각적 구조와 때로는 학업 체계도 이 하나의 그림 촉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문 과제 분석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나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그림 촉구하고 성문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같이 활용하고 나서 두 개를 어떠한 하나에 다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촉구가 될 수 있도록 두 개를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글자를 모르고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기능 수준에 따라서 이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 씻는 부분, 이렇게 손 씻을 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단계를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요. 학습자에 따라서는 더 짧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촉구만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정도의 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교수법도 있습니다. 자, 이 자기교수법은 무엇이냐면요. 자발적인 언어 촉구로 복잡한 과제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학습자가 순서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교사가 학습자의 자기 자신에게 언어 촉구를 하는 방법이나 행동 연세를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는 지시사항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요. 이게 저 촉구야 용암이야 라고 보시겠지만은 하나의 과제 분석에 의해서 행동 연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 연세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교수 절차를 보시면요.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단계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왜? 한 번에 5단계, 우리가 바라는 이 5단계를 못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요. 1단계는 인지적 모델링 단계라고 합니다. 자, 성인 같은 경우에 모델링이 뭔지 아시겠죠? 누군가 하는 걸 보고 그걸 모델 삼아서 나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인 모델이 교사가 될 수 있겠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아까 손 씻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외현적 지도 단계입니다. 성인 모델이 하는 걸 아동이 똑같이 큰 소리로 하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외현적 자기 지도 단계입니다. 아동이 이제는 모델이 없어요. 혼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이제 용암이 돼 가겠죠. 외현적 자기 지도의 감소 단계예요. 아동은 이제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내재적 자기 지도 단계입니다. 아동이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외현적으로 나오지도 않죠. 점차 이제 촉구가 줄어드는 이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반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교수 절차도 단계적인 행동 연세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행동 연세 절차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행동 연세 뭐였죠? 처음에 연세의 마지막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각 연세의 이전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전진 행동 연세는 무엇이냐? 처음에 연세의 첫 행동을 가르치고 그 후 각 연세의 다음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전체 과제 제시법은 매번 전체의 자급 반응 연세를 촉구해서 전체 과제를 한 번에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점진적인 안내, 손 위에 손이라는 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성문 과제 분석, 과제 분석의 각 단계를 서술한 문서, 글자, 텍스트를 촉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림 촉구는 단계의 그림을 촉구로 사용한다는 거 앞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교수는 행동 연세의 각 구성 요소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언어적 촉구를 준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 연세 절차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진 행동 연세, 전진 행동 연세, 전체 과제 제시법, 성문 과제 분석, 그림 촉구, 자기 교수는
행동연세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연세 절차로 간주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세 절차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과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학습자 능력에 대한 기초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 왜?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후진이 될지 전진이 될지 전체가 될지 성문이 될지 그림이 될지 자기 교수 방법을 써야 될지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과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사용할 연세 방법을 선택하고 연세 절차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 학습 후에 강화를 지속해줘야 이 행동이 계속 습득되고 유지가 되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급반응연세란, 행동연세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자급반응연세라고도 일컫는 행동연세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급반응 구성요소로 구성된 행동입니다. 자, 아시겠죠? 체인같이 연결되는 거. 자급반응연세의 과제 분석 수행은 왜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과제 분석은 행동의 각 구성요소에서 자급과 반응을 규명합니다. 어떠한 걸 시발점으로 해서 어떠한 걸 결과를 낼 것인가 하나의 ABC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구성요소가 명확히 규명되므로 과제 분석 수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제 분석에 따라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진 행동연세와 후진 행동연세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각 구성요소를 가르치기 위한 촉구와 용암이 포함되고요. 후진은 마지막, 전진은 첫 번째부터 한다라는 거. 자,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전체 과제 제시법은 행동연세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매번 촉구를 해준다는 겁니다. 점진적 안내가 주로 사용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인가? 성문, 문서로, 그림, 촉구, 그림을 사용한다는 거, 자기교수법, 구성요소를 이제 촉구하는 자기교수, 언어 촉구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다 행동연세의 하나의 절차로서 이행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행동연세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행동연세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동연세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과제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촉구와 용암을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 과정에 어떻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걸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